자, 그 한동훈이 국회에 나왔었잖아요. 한동훈의 별명이 일국의 중이병. 일국의 중이병.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의 루틴이 이제 그 그쵸. 취임하고 나서 음. 국회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루틴이 다 이제 어제 있잖아요. 음. 한동훈 다루는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 김남국이야.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이 답할 시간 안 주고 계속 이야기해요. 한동훈이 말하고 싶은데 내가 이야기한다고. 자, 어쨌건 지금 한동훈이 거기 나와가지고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민주당한테 막 역공을 펴요. 헌재가 뭐라고 했든 간에 민주당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거 아니냐. 이것만 계속 도돌이표처럼 이야기하더라고. 완전 아나무인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저거 한번 보세요. 한동훈하고 박범계하고 한번 역할 분담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동훈 하겠습니다. 성대모사가 좀 되는.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을 왜 수사하면 안 됩니까? 똑같아. 역시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을 하시네요. 저는 왜 질문하면 안 됩니까? 예, 그거예요. 그 자리는 질문이 아니라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걸 역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공. 지가 불리하면 상대방한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헌법 제62조에 보면은요, 한동훈이 항상 얘기했던 거 국무위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뭐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헌법 제62조에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런 헌법에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해서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헌법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법이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들은 입으로 항상 예.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법치국가라고, 법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 SNS에 마인드 페이저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핵심이야. 네, 봤어요. 이거 읽어봐요. 한동훈, 뭘 물어보기만 하면 편의점 진상 고객으로 돌변하는 것 같아. 봉투 필요하세요? 물었더니 내가 봉투 필요하게 생겼어요? 봉투 안 필요하면 어쩔 건데요? 하며 나름 조리 있게 말싸움 이겼다고 으쓱하는 등신 새끼. 아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통쾌함을 느끼네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법무부 장관 무슨 전쟁상가 저거 책 들고 가니까 뒤에서 초등학생이 삼권 분립도 모르면서 사실 이게 그런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이 많아서 이긴 거야.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왜 합니까? 재판을 왜 하냐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왜 있잖아. 박근혜 탄핵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얘들 하는 거 보면 박근혜 탄핵도 뒤집을 태세야. 그렇잖아요. 박근혜 탄핵도 뒤집을 태세라고. 지네들이 수사해놓고요. 네. 근데요, 이번에 검사 수사권이 헌법상 아니다라고 판결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1997년, 2008년, 2019년, 2021년, 2023년 총 이번까지 5번 수사권은 검찰 니들 거 아니야 라고 판결해주고 있는 건데 알면서도 한동훈이 거기에 헌재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위헌 아니냐고. 이게 굉장히 쪽팔리는 일인데 지금 한동훈의 태도를 보면 약간 넘어졌을 때 쪽팔리니까 누워있는 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꼴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자기가 법을 몰라서 이렇게 됐는데 쪽팔리고 미안하고 막 민망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망함을 감추기 위해서 되려 화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생각해보면 그래요. 검찰이 어떤 순간에 대가리가 너무 커버린 거죠. 이걸 좀 어렵게 표현하면 권력의 비디오가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수사권을 독점하기 시작했어요. 적당한 견제 장치가 없어서 국정원이나 기무사나 등등이 갖고 있던 어떤 그 권력의 비대칭성 때문에 검찰이 수사가 비대해져서 검찰의 수사권 축소, 이게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흐름이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비대해지니까 수사권 나눠 가져야지 한쪽에 몰빵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헌법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죠. 헌법 12조를 얘기하면서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까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만이 이 고유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과거에 4차례나 수사권은 헌법이 결정한 것이 아니다. 입법기관이 그 결정하는 입법 사항이다. 이미 내용을 다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뻔히 다 알 거예요. 지금 다 알 건데도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지금 외부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졌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기에 아예 빠져 있어서 본인의 권력들이 비대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초 우리는 이런 권력을 당연히 가져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이 비대한 권한을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보고 있잖아요. 쟤들은 뭐 이제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압수수색을 거의 아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김건희 수사는 안 하고 윤석열 측근과 가족들 수사는 안 하고 심지어 한동훈 본인마저도 수사를 방해하는데 아이폰 비밀번호 안 까고 불송치되는 이런 상태의 권력을 공정하게 쓰지 않으면서 정적 제거에는 아주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런 권력 이 자체가 비대해지는 거거든요. 생각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정파를 떠나가지고 어떤 수사 건수가 있으면 자기네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결기가 아니라 대통령한테 줄 서서 잘 보이면 윤석열 정권으로 뭔가 좋은 자리 하나로 갈 수 있겠지. 그런 애들이 뭐 정순신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시대적 흐름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다 보면 자본주의도 수정을 해요. 흔히 말하면 수정자본주의. 그러면 검찰이 수사권을 아주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악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 니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 중에 상당수는 나눠주자.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도 안 돼. 우리가 다 갖고 있을 거야. 그 헌재가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너는 청구 대상도 안 돼 임마. 그렇죠. 짝으로 줘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번이나 헌재에서 검찰 수사권은 검찰만의 니들 게 아니야라고 했던 거에 대한 것을 알면서도 한동훈이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써먹는 거예요. 야 우리 한동훈 시원하네 막. 가가지고 다시 또 헌재 제소하고 만약에 헌재에서 이게 합헌 판결이 그러니까 위헌 판결이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아찔하지 않아요? 지들 마음대로 해버렸을 거예요. 그 국회에서 통과시킨 입법부의 권한과 권능을 시행령으로 내리꽂아가지고 등짜 붙여서 수사권 2개였던 거를 막 각종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거죠, 다시. 원래 모법대로 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한동훈은 어제 나와서 안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장 청구권 포함해서 그러면 그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이 진짜 검찰이 수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헌재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강제 수사, 인권 침해 부분이 있으면은 이것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법률가적으로 옹호하는 차원에서 검사들이 이제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검찰 내부는 다 알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이거 관련돼서도 그럼 이 사람들이 일본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과거에 수사기소 분리했을 때 일본은 몇 개 그러니까 특수부가 있는 데를 빼고는 그러니까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은 이미 다 있었는데요. 2020년도에 그 아사히 TV에서 방영한 형사와 검사라는 드라마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명대사가 나옵니다.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권 자체에서 일본을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한 압수수색이 322번? 김건희 압수수색 강제 수사 아예 없고. 0건.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온다는 거야. 저번에 한번 그랬죠. 그 혹 때려 혹 붙였다고. 그러니까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내리꽂았잖아요. 그게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한동훈이 이렇게 이제 야 수사권은 검사들 니들 것만이 것이 아니야라고 헌재 판결이 나왔으므로 민주당한테 다시 법을 개정할 명분을 준 거다.
그러면 당연히 한동훈이라는 놈이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한동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 다 한동훈 편 아닙니다. 저 새끼가 괜히 정치적으로 이제 튀어보려고 헌재에다가 이거를 뭐 소송을 하는 바람에 검찰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헌재 판결에 검찰 내부에서는 머리에 돌덩이를 올린 격. 그렇죠. 이게 이제 민주당이나 다수당이 만약에 이번 총선이 다시 민주당 승리로 돌아가면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뺏어갈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어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판결로 인해서 그리고 한동훈의 시행령 운운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부패나 경제범죄가 아닌 그 범죄자들이 자기가 수사를 받을 때 검찰한테 너네 수사권 없는데 왜 나를 수사해? 라고 하면서 법률로 또 걸 수도 있는 거죠. 법원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설 수 있는 그러네. 곳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때 그런 우려가 있었죠. 네.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누군가 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책임진다는 게 사퇴한다는 뜻이에요. 뭔 책임을 져야 책임이라는 된다. 게 나 책임질게 하고 한 대 맞을게 이게 아니잖아요. 어, 한동훈 너 일로 와. 그래갖고 한 대 치고 이게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이게 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청구할 때 시간, 비용, 인력 다 들여서 청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결과를 검찰 내부에서 받은 것이고, 수사권이 정말로 법률적인 것이 입법기관에서 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헌법으로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입법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이 이번에 그 판결로 명문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이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는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12구 참사 때 말로만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또 한 번 한동훈 장관은 좀 보일 것 같아서 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헌재 판결로 명문화한 건데 국민의힘하고 한동훈은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을 없애 이 새끼들아. 진짜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 안 받아들일 거면은. 우리도 억울한 판결 많지만 얘들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복이잖아요. 불복. 그러니까 얘네들 이런 거야. 정권을 잡고 보니까 삼권 분립이 무슨 의미가 있어.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대법원장 임명권도 헌법재판소 임명권도 대통령한테 있는데 그런 마인드인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야. 잘 나가다 막 마음껏 했는데 헌재가 제동을 건 거잖아요. 헌재가 적폐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 유튜버는 그럴 수 있지만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지가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한동훈이 책임져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한 이유가요. 봐봐요. 정권을 뺏기거나 윤석열이 내려오거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거나 하면 실제로 이번에 저 헌재에다가 집어넣을 때 그 근거가 뭐였냐면 헌법에 검찰한테 영장 청구권이 있다는 근거였어요. 영장 청구권이 있다는 건 우리한테 수사권이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했지만 그렇죠. 기존에 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경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검찰한테 이 사람이 영장 청구해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장 청구권은 주로 검찰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장 청구권을 기준으로 우리는 수사권이 우리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니들 거 아니야. 니들만 쓰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영장 청구의 기능만 남겨두고 다시 생각해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한동훈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지만 정권 뺏기면 검찰들이 완전히 기소청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검수완박이라고 하고 있지만 검수완박이 아니죠. 검찰의 수사권은 검수덜박. 들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시행령으로서 전부 다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한동훈 장관은 더 웃긴 것이 이번에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더 했던 얘기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한동훈 장관의 그 혀 놀림에 서가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돼서 우리가 시행령으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어차피 경찰이 다 수사하고 있었어요. 시행령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경찰이 수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또 12구 참사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찰이 수사한 다음에 3개월째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많이들 모르실 겁니다. 근데 윗선 수사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면 잘 된다면서요.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 아닌 검찰들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근데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전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요. 저런 빌미를 줘버렸잖아요. 모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이 어디 있어. 그런 상황이 되면 검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온 집안에 축제가 났어. 검사가 됐다고. 한국 사람들 심리예요. 근데 검사들한테 수사권을 뺏어버려 아예. 별 공무원 아니에요. 그냥 검찰 공무원이지. 우리가 말하는 그냥 검찰 공무원이라고.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수사를 하는 그 권한이 아니고요. 수사 종결권. 김건희 수사하다가 이 사람 덮고 싶어. 수사 끝내버려요.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편한테는 수사를 안 하고 상대편한테는 나올 때까지 털고. 그게 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잖아요. 권력이잖아요. 여기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저 새끼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왜 특수부 애들을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들은 엄청 싫어한대요. 네, 맞아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한테 떨어지는 모든 권력을 다 빨아먹고 있던 애들이 지금 다 장악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형사부 출신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법원에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없어. 다 특수부 애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근데 한동훈이 지금 이 중2병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하는 태도, 이 태도가 논란이 됐는데 항상 논란이 되죠. 뉴스도 안 되는데 사람이 이런 거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점잖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경솔했습니다. 그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진짜 중2병이라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 영상으로 잠깐 보면서 우린 좀 쉬겠습니다. 팩트TV 제공입니다.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 때 비동의 가늠죄 논의에서 사용하신 근거와 팩트가 저와 많이 달랐죠. 아, 독일 부분 말씀하신 건데요. 아, 제가 회의가 끝나고 법무부 담당자가 근거 자료 가져왔고 장관께서 인용한 통계가 틀렸다면서 여러 번 깊은 사과를 하고 갔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만 살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장관은 지난 2월 대정부 질문 당시 우리나라 성범죄 유죄율이 90%고 비동의 가늠죄를 도입한 독일 유죄율은 8%였기 때문에 국가적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고 우리나라에서 비동의 가늠죄 논의가 절실하지 않다라는 하나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전체 회의에서 두 통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제가 이미 한 번 팩트가 틀렸다고 1차 질의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질의에서 장관은 기본적인 팩트 체크조차 하지 않고 잘못된 통계가 맞다고 우기셨어요. 속기록입니다. 보시면 통계를 확인하고 틀리지 않다고 주장하셨어요. 그때 당시 제대로 확인하고 답하신 거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독일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 같은데요. 스웨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 스웨덴은 부분도 정확하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누가 잘못됐다고 카운트하는 얘기했어요? 방식이 달랐으니까. 아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와서 스웨덴 법무부에서 23%는 인정을 그대로 했습니다. 통지에 나와 있는 거고 아유, 독일의 장관님. 경우에는 장관이 그렇게 발언한 부분을 제가 인용한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면 여기 보시죠. 이게 이 속기로만 봐도 지난 회의 끝나고 그때 독일 관련해서 팩트체크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지원님, 제가 말씀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요. 스웨덴, 한국의 기소 대비 유죄율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 독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제가 약간 이 의회에서 장관이 비동간 도입 당시에 발언했던 거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기소 대비로 69%입니다. 역시 2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큰 경향에서 한국보다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근데 뭐 8%하고 70%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 스웨덴 같은 경우도 카운트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 범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그때 확인했었고 통계를 거기서도 내는 와서도 방식은 나라마다 확인했습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유, 완전하게 또 같을 수는 여전히 인정을 없어요. 안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팩트가 틀렸는데도 아니라고 자꾸 우기고 그러면은요. 짧은 시간에 논지 전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비동의 가늠이라는 거는 민감한 문제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섬세하게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적어도 틀린 팩트는 가져오지 말으셨어야죠. 장관이 국회에서 근거를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해보고 무조건 맞다고 우기실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장관이 확인이 안 되었으면 아직 확인이 덜 되었다. 살펴보겠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바로잡을 생각이 있으신 거죠?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수치를 얘기할 때 각각의 국가마다 내는 통계 기준이 다 다르고 완전히 통계 같지가 기준이 다 않아요. 다르죠. 당연히 다른데 예,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90%는 완전히 잘못된 위원님. 그거는
현실은 저는 오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장관- 알았습니다. 네네. 여전히 그 저걸 인정을 안 하시는 아니 거예요. 말할 기회를 안 이거는 주시고 그냥 뭐 법무- 알았다고 하시면 말씀만 하시고 아니,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법무부에서 와서도 자기네 통계가 잘못 봤다. 이거를 이렇게 근거를 잘못 봤다라고 사과를 한 사실까지도 인정을 안 하시면 아니 이 통계가 그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걸 설명하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문제는 아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자, 그만 봅시다. 인정하고 꼴보기 싫어 우리 그 죽겠네, 차이의 근거 자, 뭐냐면 진상이네요. 예, 비동의 간음죄 음.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해서 2대 남들이 싫어하는 법이에요. 여성 단체에서는 만들고 싶은 법이고 상대방이 나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yes means yes 그 원리죠.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이제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같은 건데 비동의한 성폭력은 유죄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나와갖고 한동훈이 독일은 성범죄 유죄율이 8%고 한국은 90%라고 얘기했는데 팩트가 틀렸다라고 권인숙 의원이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독일은 실제는 77%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혀가 길어지면서 뭐 기준이 다르면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면 계속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스타일이 그런 거야.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대비 유죄율이 독일이 77%, 나중에 법무부에서는 69%로 조정을 했다. 근데 법무부의 다른 직원이 가서 69%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그때 당시에 몇 퍼센트라고 했냐면 아주 현저하게 낮은 수치 8%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8%, 그러니까 77%나 69%를 8%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무슨 그때 당시 다른 장관이 했던 얘기를 내가 그걸 끌어다 와서 했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고요. 스웨덴이 23%를 한동훈 장관도 똑바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계속 스웨덴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말에 대해서 이것도 상당한 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오류가 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사과를 한다든지 정정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다. 나 스웨덴은 맞지 않았느냐. 독일은 그리고 나중에 뭐 정정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이거야말로 그냥 중2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무부 직원이 와서 권인숙 의원한테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성대면서 한 거죠 지금. 아니에요. 내 목소리입니다. 약간 템포가 누가 그랬습니까? 막 이런 저는 입도. 한동훈과 목소리가 비슷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참 태도가 저도 이제 저걸 또 국회에서 보기는 했는데 참 태도가 참 불성실하다. 한동훈은요, 딱 보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면 딱 어울려요. 팩트도 없는 애가 어느 날 그 미천이 드러났다고나 할까요? 그 오죽했으면은 중2병의 국회 관람기. 어쨌건 한동훈은 저러면 제가 봤을 때 저게 생채기가 나면서 국민의힘 일부 지지층한테는 우리 한동훈 장관 시원하네 할지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법무부 장관의 역대 법무부 장관을 보시라고요. 보통 법무부 장관들이 어떤 경우는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시켜요. 어떤 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법무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인권이에요, 인권. 그 폭주하는 검찰이 인권을 탄압하지 못하게끔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얘는 지금 지가 검사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 헌재에서 야 너는 검사가 아니잖아 임마. 왜 네가 거기다 청구하고 그래. 자격 없다고 이야기하는 뭐 이런 상황인데 어쨌건 한동훈은 지금 정치적 선동을 위해서 뻔히 위헌이 날 줄 알면서도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동훈 직무정지 시켜야 돼요. 탄핵시켜가지고.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아마 의제가 3개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